네, 나른한 오후의 통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기억하실 겁니다. 자, 먼저 이 영상부터 좀 보시죠. 예, 자, 후드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저렇게 한 집안의 마당을 지나서 여기저기를 막 둘러보고 있죠. 자, 현관에서 비밀번호도 막 눌러보고요. 자, 문이 안 열리자 다른 입구를 찾아서 저렇게 또 자리를 옮깁니다. 자, 이 남성 바로 구하라 씨 사망 직후에 구하라 씨가 살던 빈집에 들어가서 금고를 훔쳐 달아난 범인입니다. 자, 이 경찰 수사가 진전이 없자 구 씨의 오빠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공개한 거죠. 야, 정말 이 상중인 집에 들어가서 금고를 들고 튄다. 정말이지 인두껍을 쓰고 이게 할 짓입니까? 자, 아무쪼록 빨리 저 범인 잡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먼저 국감서 태도 불량 논란 낳은 주미 대사. 다음은 트럼프 드디어 코로나 음성. 하지만 점점점. 마지막 BTS 건들지 마라. 역풍 맞은 중국.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310 중계석을 보셔야겠죠. 지금 시작합니다. 예, 원래는 제 뒤에 이게 붙여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네요. 예, 방송 시작 직전에 이게 또 예, 그걸 좀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 이런. 0.9. 0.9입니다. 오, 축하드려요. 뭐 축하받을 정도는 아니죠, 솔직히. 그래도 뭐 점심은 잘 드셨겠네요. 예, 뭐 네. 김밥 이런 건 안 먹고요. 예, 네. 아무튼 먹었습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정치팀 임소라 반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국감 초반이긴 하지만 좀 어때요? 국정감사팀 분위기가 예년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국정감사 기간에 물 먹으면 회사에서 엄청 깨지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물 먹는다는 건 이제 낙종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좀 조용합니다. 지난해에는 뭐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 의혹 같이 이렇게 큰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참석자들도 줄어들고 증인 채택도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 좀 조용한 그런 국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코로나 영향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이수혁 폭탄 발언 진화 나선 주미 대사관. 자, 어제 외통위 국감이 있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원래는 미국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언택트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수혁 주미대사도 화상으로 출석을 했는데 첫 번째 현장 국회로 가보시죠.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의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한미 동맹도 굳건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 해서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지금 유튜브 아이디 진희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임 반장님. 어머님이 보고 계시나 봅니다. 이모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앞서 들으신 대로 이수혁 대사, 우리한테 이익이 돼야 동맹이지 옛날의 동맹이라고 계속 동맹이냐.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이 대사가 지난달 안보는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협력은 중국에 기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에는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 대사는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과거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수혁 대사의 저 발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 국무부에서는 이 70년 동맹 관계에 자랑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동맹이 법규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시키려는 자들을 비롯해 영내에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국은 동맹이자 친구로서 지속적으로 함께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미국이 중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거죠. 근데
저 발언이 있고 나서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주미 대사가 굳이 저런 얘기를 해서 듣는 미국 사람들 네. 괜히 서운하게 할 필요는 있었을까? 뭐 이런 네. 거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주미 대사관에서도 입장을 냈고요. 이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주의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또 자칫 한국이 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주미 한국 대사관은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그 보신 외통위 국감에서는 또 이수혁 대사의 발언, 앞서 들으신 그 발언뿐만 아니라 태도를 놓고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잠깐 영상 보시죠. 대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외교부 선배님이십니다. 비핵화의 진전이 따라오지 않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지합니까? 따라오지 않는 왜 그런 그 가상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오지 않는 대사님, 것은 결과적으로 대사님, 나오는 것이죠. 제가 질문하고 대사님 답변하시는 자리입니다.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답변할 권한이 있죠.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사님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시간 제가 안 외교부 되니까 후배인데 문제죠.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대답을 다 국회의원들 속에 하시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못합니다. 좀 성격이 좀 이해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대사님 고정하시고. 자, 예. 그 미국 하원에서 하원의원들이 찬성한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 알고 계시죠? 예.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뭐 말씀 안 하셔도 답답하고 괜찮습니다. 듣긴 하는데 안 읽어봤겠습니까? 부장님, 저게 좀 기간인데 이거 아주 불량해. 대사님이 지금 외교부의 선배와 후배 간의 대화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읽어봤느냐 하고 물어보기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예, 있는 건데 그걸 안 읽어봤겠느냐? 그러니까 안 읽어봤다니까 그게 좀 그걸 왜 안 읽어봤느냐고 물어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다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외교관 출신이 그러니까, 대사님. 대사가 이 결의안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게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자, 뭐 보신 것처럼 저도 뭐 국정감사 많이 지켜봤지만 네. 저런 광경은 되게 참 드문 광경인데. 그러네요. 예, 일단 이수혁 대사와 조태용 의원이 외교부 선후배 외무고시 기수 차이가 좀 어떻게 나나요? 이 대사와 조태용 의원이 각각 외무고시 9회 또 14회 출신입니다. 5개 차이가 나네요. 예, 기수 차이는 좀 있죠. 두 사람은 단순 선후배에 그치지 않고 외교부 대표 미국 라인으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뭐 이수혁 대사도 전직 20대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감사를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 대사는 초선 의원들의 질의에 정면을 주시하지 않고 시선을 엉뚱한 곳에 두거나 위아래를 두리번거리는 등 집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어제 국감 현장에서 의외로 아주 의외로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는데요. 영상부터 보시죠. 문재인 정권 마칠 때는 정말 완성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 정부가 검찰개혁, 경찰개혁, 수사권 조정을 잘해서 확실하게 완성을 지었구나. 이거를 한번 우리 추미애 장관이 완성시켜보면 이 누구도 이루지 못한 큰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면적 자치경찰을 당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되는 바가 있고요.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님께서 행안위로도 가셔서 자치경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장관님 계신 분은 목소리 계속 있고. 네. 그리고 대단히 반가운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제원 의원님 진지한 질문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장제원 의원님 칭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정책 질의하면. 네. 아마 오늘 별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초반 장면에서 만약에 음소거를 하고 그냥 그림만 봤으면 네. 둘이 또 붙었구나. 아, 그랬을 뻔했는데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네, 굉장히 드문 광경이죠. 예. 근데 여당 의원님들 말에 이렇게 약간 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약간 뭐 좀 그렇기도 예, 하죠. 네. 자, 아무튼 그리고요. 오늘 국방위에서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방위에서 병무청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자, 군대 하면 빠질 수 없는 그분 이름이 또 등장했습니다. 보시죠. 우리 병무청은 유승준 씨의 이 논리 또 그 법적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선 유승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스티브 유는 승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병무청장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모 청장의 답변에 이채익 의원도 확고한 의견에 100% 동의한다면서 이분이 만약 입국이 되고 지금까지 면탈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젊은이들이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동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티브 유 씨의 한국행은 뭐 법원에 이런 뭐 판단이 있고 나서도 계속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트럼프 드디어 완치했을까요?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트럼프 열흘 만에 완쾌, 모든 이에게 진한 키스를. 네. 자, 하나님 까불면 죽어 했던 서울 성북구 장위이동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씨도 무려 17일이나 걸렸던 이 코로나 치료. 트럼프 대통령 열흘이면 충분했던가 봅니다. 바로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 유세 현장에 저렇게 비행기 타고 쫙 등장을 합니다. 뭐 지지자들 아주 오랜만에 실제로 보니까 뭐 상당히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며칠 좀 유세 뭐 시쳇말로 공 쳤잖아요. 네, 이 경합 지역인 플로리다 주에서 코로나 감염 이후 첫 번째 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선거운동 공식 복귀를 위해 고향인 플로리다로 돌아와서 기쁘다며 매우 원기 충전됐으며 겸허한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말이죠. 바로 저 장면인데 뭘 이렇게 확 던져 명함을 뿌리는 건 아닐 것 같고. 마스크. 마스크? 예. 왜 그러니까 마스크를 뿌려요? 본인이 전염성이 없다는 걸 강조를 하려고 청중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 마스크를 던져주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선보였는데 진짜 그냥 쇼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거 막 던져주면 어이씨 막 하면서 피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다들 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무튼 뭐 대통령이 직접 던져주는 거니까 또 좋아하면서 받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이후 첫 유세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I am so energized by your prayers and humbled by your support. We've had such incredible support. And here we are. Here we are. But we're going to finish. We're going to make this country greater than ever before. I went through it. Now they say I'm immune. I feel so powerful. I'll walk into that audience. I'll walk in there. I'll kiss everyone in that audience. I'll kiss the guys and the beautiful women and everybody. I'll just give you a big fat kiss. Give you a big fat kiss. Give you a big fat kiss. Thank you. Thank you. You're gonna love me even more. You're gonna love me even more because. 진짜 키스, 그것도 진한 키스, 딥 키스, 프렌치 키스. 저 같으면 됐거든요 할 것 같은데. 네, 윌 러브 유 하면서 또 좋다네요. 불편하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더 얘기는 않겠고, 자, 여기서 궁금증 하나. 왜 계속 이걸 보고 있느냐? 보면서 많이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완치가 됐으니까 저러는 거겠죠? 네, 이 숀 콘리 주치의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메모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 검사 키트를 사용해서 며칠 연속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 검사에 의한 결과였기 때문에 보건당국 지침에 따른 음성 판정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보신 저 숀 콘리 네. 주치의가 원래는 뼈 전문가래요. 그래서 뽑기가 아니고요. 네, 그런 거 아니고 뼈 전문가래요. 뼈.
아무튼 뭐 노마스크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만이 아니었죠. 저희가 그 유세 현장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 몇 명인지 세어봤습니다. 자, 저 빨간 원으로 표시된 사람, 예, 10명 남짓한 사람들만 저 밀집된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저라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예.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네.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대 위에 등장할 때부터 퇴장할 때까지 줄곧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고요. 공항에 나온 상당수 지지자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치료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발언을 믿고 너무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기 드네요. 자, 그나저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또 아주 독설을 날렸다죠. 일단 들어보시죠. You know, our competitor, Sleepy Joe, he had a rally today and practically nobody showed up. I don't know what's going on. Sleepy Joe. Biden would terminate our recovery, delay the vaccine, prolong the pandemic, and annihilate Florida's economy with a draconian, unscientific lockdown. That's what he wants to do, lock it down. Lock it down, everybody. And you know what? If you don't feel good about going upstate. 자, 보신 것처럼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잠꾸러기 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어떤 유세 현장에서 내가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뭐 이런 말실수를 했대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걸 뭐 풍자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들으신 것처럼 일단 경제가 우선이다. 경제를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자, 같은 날 전날 바이든 후보도 유세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부터 보시죠. $215,000 dead because of COVID. Experts say we're likely to lose another 200,000 people in the next few months unless we take some serious action. And he doesn't know what he's doing. All because this president's only worried about one thing, the stock market. He refused to follow the science. 자, 들으신 것처럼 뭐 트럼프는 주가밖에 모른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자, 바이든 후보 유세는 트럼프 대통령 유세랑은 좀 다르다면서요? 네, 이 드라이브인 유세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에 탑승한 청중을 상대로 진행하는 그런 겁니다. 네, 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의 행태는 무모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근데 뭐 진짜 사람들 막 빼곡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 주차장에 저렇게 차들 막 있고 듬성듬성 있고 하니까 약간 좀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이 방역 차원에서요. 그런데 트럼프 미 유세 현장과는 달리 분위기가 보시다시피 매우 썰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막 사람들 빽빽하게 있었던 거랑 비교하면 저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자, 아무튼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 2차전이 오늘 15일에 예정이 됐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 이 코로나 이게 어떨지 몰라서 취소 수순을 밟고 있었는데 이게 뭐 이제 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금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 성명을 내서 10월 15일 대선 후보 토론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일단 선관위와 바이든 측의 의사를 타진해서 지금 미국이 아마 새벽일 텐데 내일쯤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현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재미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그거 보고 가보시죠.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at fire and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cking soul. Light beats up like dynamite. 진짜 코로나 치료받으랴 저렇게 또 노래도 부르랴 참 바쁘네요. 이 노래 아시잖아요. 알죠. 네.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누가 불렀는지. BTS. 그렇죠. 자, 지금 뭐 이게 그거잖아요. 뭐 진짜 뭐 트럼프가 뭐 혼자 있을 때 불렀을 수도 있는데 저 장면은 일단 그동안의 유세 장면, 뭐 연설 장면을 짜깁기 해서 저렇게 재구성한 건데 진짜 본인이 부르는 것처럼 자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갑자기 저희가 왜 보여드리느냐? 해답은 다음 현장에 있죠. 다음 현장 BTS 한마디에 난리난 중국 헤드라인 보시죠. BTS 수상 소감에 중국 누리꾼 발끈.
이미 소식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BTS 말 한마디에 괜히 발끈했다가 지금 들어오는 소식을 보면 망신만 당하고 있다는 그 나라 마지막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솔직히 어제 제가 뉴스룸에서 이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일단은 모르는 척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BTS가 무슨 상을 받았다고요? 예, BTS가 지난 7일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 재단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연례 행사에서 한미 우호 관계 증진에 공을 세운 인물과 단체에 주는 벤플리트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 장군의 이름을 딴 상인데 BTS는 음악과 메시지로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은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리더 RMC가 이런 수상 소감을 밝힌 거죠.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After 70 years, the world we were living in is much closer than before. 자, RMC가 이 미드 프렌즈를 보면서 영어를 독학했다고 하잖아요. 네. 뭐 진짜 들으신 것처럼 부럽네요. 정말 발음이 좋은데 자, 일단 그 수상 소감. 밥 먹으면 배부르다라는 얘기처럼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 이게 왜 논란인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국 누리꾼들 얘기는요. RM의 수상 소감 중에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 부분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아하. 한국 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 미국과 싸웠던 이 항미 원조의 역사를 모욕했다는 건데요. 중국 SNS에서는 국가 앞에 아이돌 없다는 해시태그가 유행했고 일부는 BTS의 팬클럽 아미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 제작진 중에도 아미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만약에 아미를 탈퇴하겠다고 하는 아미는 원래부터 아미가 아니다. 와, 진짜 훌륭한 아미네요. 작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BTS가 한국 전쟁 당시 적이었던 중공군을 추모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 관련해서요. 제가 조금만 전해드리면 우리 외교부에서 중국의 BTS 비난 여론 우리 정부도 주시를 하고 있고 양국 우호 증진을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런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병무청장, 앞서 보신 그 병무청장도 코멘트를 했는데 한미 동맹을 강조한 BTS의 이 수상 소감 아주 고무적이다. 중국 측의 주장이 듣기에 거북하다. 이런 또 얘기를 했다네요. 자, 아무튼 지금 중국 누리꾼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조금만 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온 글을 보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작정이구나. 또 중국에서 나가 뭐 이런 내용들이고 저런 애들한테 왜 선물 갖다 바치냐. 또 자국 팬들을 비난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에서 나가 뭐 이런다는데 BTS가 중국 시장에 그렇게 크게 의존을 하던가요? 글쎄요.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요. 자, 그렇긴 하지만 중국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죠. 이 BTS를 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 광고를 내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사드 보복 때 워낙 우리 기업들이 크게 되었다 보니까 질에 겁을 먹은 건데 일부 매체들까지 나서서 BTS가 타이완을 국가로 표현했다며 중국 누리꾼들을 자극하자 삼성전자가 BTS 한정판 스마트폰의 중국 내 판매를 중단했고요. 현대차 등은 BTS 출연 광고를 삭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류 브랜드 휠라는 공식 웨이보에서 BTS 관련 프로모션 게시물을 지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니까 서방 언론, 외신들이 중국의 이런 반응, 지극히 합리적인 그런 수상 소감에 대한 중국 누리꾼들 그리고 관영 언론들의 비판, 이거에 대해서 막 또 서방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나섰다면서요? 예, 뉴욕타임스가 이를 두고 BTS는 진심 어린 포용성으로 잘 알려진 인기 보이밴드이고 BTS의 수상 소감은 악의 없는 말 같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중국에 진출한 외국 브랜드가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에 희생된 최신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BTS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외교부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중국 외교부도 이 논란이 막 불거지니까
질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실래요? 예, 리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와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하고 평화를 아끼며 우호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하며 함께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봉합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중국 외교부가 딱 그렇게 입장을 밝히니까 또 중국 내부 이런 여론이 또 싹 바뀌고 있다면서요, 지금. 네, 예, 이걸 맨 처음에 관영 황구시보가 보도하면서 일이 커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밤사이에 기사를 슬그머니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중국 누리꾼들 언급량도 확 줄었고요. 자, 아무튼 그런데 오늘 또 BTS 관련된 소식이 들려왔죠. 병역 문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병역 좀 미룰 수 있다, 연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병무청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나온 얘기인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역 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예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눈 대로 연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정말 희소식인데 네. BTS가 또 1위를 했어요. 빌보드에서. 예. 저 노래죠? 예, Savage Love라는 노래 리믹스 버전인데요. 여기에 BTS가 후렴과 랩을 맡아 참여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노래 가사에 우리말이 들어갑니다. 예, 우리말 가사가 들어간 노래가 첫 빌보드 정상에 올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역시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독일로 좀 가보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이 평화의 소녀상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자, 설치된 지 9일 만에 지금 철거 위기를 맞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28일 베를린 미테구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됐는데 네. 설치 직후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미테구청은 지난 7일 철거 명령을 내린 건데요.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일본의 막강한 외교 채널이 동원된 건데 정작 우리 외교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독일 현지에서 이걸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 시작됐다고요? 예,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청원이 올라온 독일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는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고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도 철거 반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현지 한인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는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슈 서방, 네.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의 부인 김소연 씨도 철거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문제가 되니까 소녀상을 철거해 버려야겠다 결정하는 것은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이것은 분명히 민족주의나 반일 감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독일 시민들, 제 주변의 사람들은 이 소녀상에 대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쟁 폭력을 상기시키는 상징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슈레더 전 총리 부부가 예. 또 뭐 행동에 나선 게 있죠? 예, 이 미테구 청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항의 서한인데요. 예, 구청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잔인한 폭력의 희생자로 고통받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저버리는 반역사적 결정이라면서 미테구청이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2차 대전 당시에 추축국이었지만 과거사 반성 문제에서는 일본과는 정말 180도 결을 달리했던 독일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놀라운데 말이죠. 자, 일단 마지막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오후 3시 39분, 이제 40분이 딱 됐습니다. 지금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인데 이걸 저희가 처음에 다룰까 하다가 실검에 오르겠지 싶어서 놔뒀는데 역시 올라왔습니다. 가짜 사나이 이근 전 예비역 대위 성추행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유튜버로 활동하는 한 기자가 이근 대위가 성범죄 전과자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된 성추행 사건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상고 기각, 그러니까 벌금 200만 원으로 형이 확정된 거죠.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지금 오늘 아침에 해명이 나왔는데 네. 난 그걸 인정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은 적은 있다라고 했는데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한 건데요. 누리꾼들 반응은 썩 좋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건데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임철아 반장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언제? 내일 오후 3시 10분.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